자, 여러분. 한 회사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어떻게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위기로까지 번졌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었어요. 자, 이 숫자 보세요. 3,37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가 털린 한국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평범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심각한 건 바로 저 마지막 항목,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온라인상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의 물리적인 안전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고작 데이터 유출 사고 하나가 70년 된 동맹관계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사태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대단한 해킹 공격이라도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퇴사한 직원의 보안키 하나를 제때 폐기하지 않은 거, 딱 그뿐이었습니다. 무려 147일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이건 소위 말하는 구조적인 관리 부실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바로 서울, 즉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서 시작됐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플랫폼을 손보려는 걸까요? 정부의 대응은 정말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수사까지 들어갔어요. 심지어 미국 국적의 창업자를 기업의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죠. 말 그대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선 명확했던 거예요. 3,37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당연히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을 지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동맹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모든 갈등을 요약해주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걸 국민의 안전 문제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무적 장벽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문제 정의 자체가 다르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었던 거죠.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보낸 서한의 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동맹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상업적 공격이다. 와,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서 이걸 거의 경제전쟁의 선포처럼 받아들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 데이터는 네가 수집한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집된 한국인의 데이터는 당연히 한국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정부가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단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모두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이거 우리 라인야오 사태랑 비슷한데? 하면서 자국 기술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중국은 쾌재를 불렀죠. 지금이 바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을 파고들 기회다라고 본 겁니다. 유럽연합 EU는 이걸 미국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의 시험대로 삼으려 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돈을 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두에게 이 갈등은 기회이자 위기였던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표현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데이터 인질극으로 규정되고 있다. 인질극이라니. 정말 강력한 프레임이죠? 글로벌 투자자들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경제 분쟁이 결국엔 국가 안보, 즉 70년 된 군사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압박 수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 한 달은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두 달째 되니까 미 하원에서 아예 청문회를 열고 한국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석 달째에는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고 넉 달째에는 마침내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군사기술 지원과 연계시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판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ISDS라는 게 뭐냐면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인데 쉽게 말해 외국 투자자가 야, 니네 나라 정책 때문에 내 투자가 손해봤잖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최후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쿠팡 창업자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는 걸 한국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대놓고 기업 문제를 국가 안보와 맞바꾸자고 한 거죠. 한미동맹이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파열된 파트너십이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죠. 외교 갈등은 피하겠지만 아마 한국의 규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둘째,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기나긴 통상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심하면 자동차나 반도체에 보복 관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10%의 가능성이지만 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국방이나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금이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기술의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줄 궁극적인 보호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데이터를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국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